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들 지난주 잘 지내고 왔나요? 저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속닥복닥 한국어 팟캐스트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사실 제가 속닥복닥 팟캐스트라는 이름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냥 속닥복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이름이랑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이름 리나라는 이름을 사용한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로 팟캐스트 이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속닥복닥이라는 이름이 참 헷갈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속닥복닥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사실 속닥복닥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팟캐스트를 오래 봤는데도 대체 이 속닥복닥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속닥복닥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닥복닥이 그래서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 속닥속닥이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 복닥복닥을 합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속닥복닥을 만들었을 때 이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속닥복닥 이 말, 느낌, 어감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좀 시끄럽고 기분 좋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것들이 한 곳에 합쳐져서 저의 속닥복닥 팟캐스트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속닥복닥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헷갈리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우면 검색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속닥복닥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좀 기니까 제가 그거를 줄여서 SDBD라고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참 검색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닥복닥 한국어로는 4글자지만 영어로 치면 좀 길잖아요. 일본어나 이런 말로 쳐도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검색하고 기억하기에 좋은 이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속닥복닥 팟캐스트, 이제는 속닥복닥 팟캐스트가 아니라 리나쌤의 팟캐스트지만 저의 팟캐스트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제가 메인으로 이끌어 나가는 팟캐스트죠. 제 남편 레드가 나오기는 하지만 레드는 잠깐씩 나오는 거니까 굳이 속닥복닥 같은 큰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한 1년 반 동안 속닥복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제 이름, 리나라는 이름은 계속 말했으니까 그냥 제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검색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리나쌤의 팟캐스트, 영어로는 리나스 팟캐스트, 리나스 코리안 팟캐스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약간 여유가 생겼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 따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바빴었는데, 그리고 임신을 처음 했을 때에도 몸이 많이 피곤하고 무겁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몸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생긴 김에 한번 싹 이렇게 좀 신경 쓰였던 부분들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 이름도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메인 팟캐스트로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는 그대로 계속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꿔보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토요일의 다음 날인 내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지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 열 때 여러분들 나라의 시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때 들어와서 의견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여태까지 좀 라이브를 못했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못 나눴던 수다도 좀 떨고 그러자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가 갑자기 팟캐스트 이름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당황할까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제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맛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시즌2가 나왔는데 다들 보셨나요? 흑백요리사가 한국에서는 정말 대히트를 쳐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라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요리사가 나와서 1등을 향해 서로 다투는, 서로 겨루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게임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용이 흥미진진해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시즌2까지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원래부터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맛있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가보고 싶은 그런 식당들, 그런 셰프님들의 음식들을 소개해 주다 보니까 요즘 또 한국인들의 이 맛집을 향한 마음에 불이 지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맛집을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맛집들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맛집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의 맛집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것들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물론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 한국에 놀러 오거나 나중에 한국에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들 미리 알아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맛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이야기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흑백요리사 다들 혹시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오늘 말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흑백요리사가 한국에서 워낙 핫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1등을 향해 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사들은요, 백수저와 흑수저로 나뉩니다. 왜 백수저와 흑수저냐면요, 이 컨셉이 바둑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바둑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한국
이름으로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바둑이라는 건 동양판 서양의 체스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죠. 이렇게 체크 무늬의 판에다가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을 놓으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동양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흰 색깔 돌을 좀 더 높은 사람이 잡고 검은색 돌을 좀 더 낮은 사람이 잡습니다. 흰색 돌은 좀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선생님, 스승님 이런 사람들이 써요. 꼭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흰색 돌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색깔 돌은 좀 실력이 낮은 사람, 아니면 그 흰 색깔 돌을 집은 사람의 제자가 집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면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이 그냥 검정 색깔 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흑백 요리사에서도요, 좀 유명한 셰프들, 미쉐린 스타를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엄청 유명해진 셰프들, 그런 분들이 백수저 셰프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실력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거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 요리사는 아니고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 요리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약간 아직 제대로 된 요리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흑수저 셰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백수저 셰프들에게 조금은 부족한, 이제 막 시작하는 흑수저 셰프들이 도전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의 세팅들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볼맛이 나요. 근데 흑백은 알겠는데 왜 흑수저, 백수저인 걸까요? 흑백요리사 로고도 보면 딱 가운데에 스푼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푼 양옆으로 있는 그 공간이 약간 어떤 사람의 옆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스푼 컨셉, 수저 컨셉은 사실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영국 속담에서 나온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속담에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돈이 아주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이 은수저를 물었다.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아예 어떤 사람을 수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은수저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은수저보다 잘 사는 금수저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 부자들을 은보다 좋은 금으로 만든 금수저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그냥 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 대단한 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죠. 이 삼성 집안에 태어난 자식들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금보다 대단하다고 해서 다이아 수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부모님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흙 있잖아요. 그 흙을 가지고 수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는 흙수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픈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흙수저라는 말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약간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흙수저야. 이런 식으로 좀 슬프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욕할 때 흙수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나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그런 슬픈 뜻이 있기는 한데, 뭐, 흙수저라고 해서 꼭 무조건 슬프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전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흑수저 셰프들도 이렇게 맨 땅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의 사람들인 겁니다. 뭐 옛날부터 트레이닝을 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흑수저 셰프라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흙수저라는 말은 그 땅에 있는 흙 그걸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냥 검정색 스푼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흙이랑 검정색이라는 뜻의 한자 흙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흙수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옛날부터 한국에서 쓰던 그 흙수저라는 말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수저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아랫사람, 뭔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는 확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 컨셉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셰프들은 백수저인 거죠. 뭔가 깨끗하고 되게 멋있고 윗사람 같고 뭔가 이런 이미지가 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둑에서도 백색이 좀 더 위의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수저 셰프들이 흑수저 셰프들을 뭔가 깔보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바둑에서도 그 백색 돌, 하얀 색깔 돌을 잡는 사람들이 검은 색깔 돌을 잡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둑 게임을 시작할 때도요, 흑색인 사람들, 흑색 돌을 집은 사람들이 게임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줘요. 바둑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백수저랑 흑수저가 이렇게 서로 붙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서로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보면서 그냥 되게 기분 나쁘고 좀 자꾸 마음 졸여지고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꽤 뭐랄까, 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 말고도 다른 한국인들도 참 좋아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설정을 굉장히 잘 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정만 봐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설정만 잘 짠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이 요리로 대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대결을 하게 되면 그 셰프들의 스토리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 셰프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음식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셰프들의 생각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셰프들의 생각들도 알 수 있고 그 셰프들의 인생 스토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음식들도 진짜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그 음식들에 대한 설명들도 진짜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들에 대한 그런 흥미도 생기지만 그 음식을 만든 셰프들에 대해서도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다들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가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기도 하고, 이런 인생 스토리들이 참 공감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아, 저 사람의 저런 스토리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랑은 아예 다른 성격인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당당한 성격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그냥 사람들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소년 만화 같아요. 무슨 진짜 그런 재미있는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셰프들이 더더욱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이 셰프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이 셰프들이 유명해지고 인기 스타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 셰프들이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본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스타 셰프들이랑 점점 더 친근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셰프들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셰프들이 만들었던 그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 거죠. 대체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길래 그 방송에 나왔던 심사위원들이 그런 평가들을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셰프님들의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요즘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방송에 정말 고급스러운 파인다인 레스토랑을 하는 그런 셰프님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좀 서양 쪽이 아니더라도 뭐 일식의 고급 오마카세 있잖아요. 아니면 중식도 정말 오랜 스승에게 배운 그런 정통의 제대로 된 그런 셰프님들이 나와서 정말 제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대단한 중국 음식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거 진짜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런 방송들을 뭐 돈이 많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즐기지 않던 평범한 사람들도 요즘은 한 번쯤은 이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돈이 많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안 갔을 텐데 요즘은 돈을 딴 데에서 아끼더라도 돈을 좀 아껴서 친구들이랑 한 번쯤 아니면 커플이라면 나의 연인과 한 번쯤 이런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일에는 뭐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를 먹어서 돈을 아끼더라도 주말에 아니면 뭔가 특별한 날,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 이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아끼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전에 미국이 엄청 어려웠던 대공황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립스틱이 엄청 잘 팔렸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렵고 힘들면 아무것도 안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드니까 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그래도 이런 비싼 레스토랑 한번 가는 것쯤은 돈 모으면 한 번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다른 데에서 아끼더라도 그 아낀 돈 모아서 비싼 레스토랑, 좋은 레스토랑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한국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뭐 이런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레스토랑들은 정말 비싸겠지만 우리 살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추운데 밖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해서 돈을 모으더라도 이런 곳에 한번 가서 고생한 나에게 잘했다고 이런 보상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한 번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즐기는 거, 그거를 사치라고 해요. 이렇게 작은 사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엄청 힘들게 살잖아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생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치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사치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말이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가심비라는 말입니다. 이 한자를 한번 풀어서 보면요. 가격과 마음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내 마음이 그거보다 더 큰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그만큼이나 마음이 좋았다면, 기분이 좋았다면 그 비싼 값 낼만 하지 않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심비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요. 비싸긴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거보다 더 많이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심비가 좋은 거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맛집에 돈을 기꺼이 정말 기분 좋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식당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백 요리사를 보고서 여기에 나온 셰프들의 음식점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셰프님들의 그 레스토랑에 예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약간 한국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달러가 너무 높아져서 한국이 약간 요즘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다들 엄청 지금 큰일 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들이 반대로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레스토랑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레스토랑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면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캐치 테이블이라는 앱에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 앱에 일단 들어가 보면요, 흑백 요리사라는 카테고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흑백 요리사라는 이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이 흑백 요리사 셰프님들의 그 가게들을 쫙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 가게 사진과 이름 옆에 이 가게가 어떤 미쉐린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가게 셰프님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왔는지 이런 것도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가게를 고르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앱이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리뷰를 보기도 정말 편해요. 한국 사람들 리뷰 정말 깔끔하게 잘 남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리뷰를 남기면 뭔가 포인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리뷰들을 사람들이 정말 잘 남겨놓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편하게 이 가고 싶은 식당을 고르기도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예약하려면 전화해야 되고 이러면 참 귀찮잖아요. 근데 이 앱에서 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편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날짜를 딱 선택해서 가려는 사람들의 인원수 몇 명인지 그것도 딱 선택을 하면 어느 시간에 자리가 몇 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그 자리가 나 있으면 바로 그냥 예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유명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이 앱 하나에 쫙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아보고 가면 정말 편하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요, 좀 유명한 맛집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예약이 필요한 유명한 맛집들은 여기에서 예약을 하면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요즘 뜨는 한국 맛집들이 궁금하다면 한국에 와서 이 앱을 깔아서 이 맛집들을 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맛집 찾을 때 그렇게 대단한 레스토랑에 가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지도에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날, 뭐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저의 생일이나 이런 중요한 날에는 한 번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앱을 깔아서 이 레스토랑에 예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음식 매일매일 먹으면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한두 번쯤 이런 특별한 날에 나에게 좋은 대접해주는 것도 참 나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의 맛집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어요. 특히 요즘은 고생한 나를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원래 요리하는 게 제일 싸기도 하고 또 야채 같은 걸 팍팍 넣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외식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잘 안 사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제 학생들이 놀러 오거나 했을 때 한국의 맛집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흑백 요리사도 한번 보고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제가 캐치 테이블 앱도 깔아보니까 정말 특별한 기념일에는 한두 번쯤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에 가면 그냥 단순히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한 나에게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먹어보면서 새로운 걸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경험이고 나를 키워주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많은 한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여행을 가면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한 번쯤 먹어보면서 이런 음식들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맛집들 자주 찾아가는 편인가요? 가끔씩은 이런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를 즐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는 이런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 즐기지 않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 문화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 다들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라이브가 있으니까 내일 라이브에서 바로 다시 만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든 간에 우리 다시 또 금방 만나자고요. 그럼 그때 봐요. 안녕.